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아트 심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부터 다루는 내용은 정확히 잘 몰라도 유아트를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유아트와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5개의 레지스터, 상태를 제어하는 레지스터 A, B, C,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 그리고 보드 레이스를 설정하는 레지스터, 이렇게 5개의 레지스터만 잘 설정을 해주면 이제 유아트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로우 레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이 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아트의 심화된 내용을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심화 내용이지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요 프리스케일러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MCU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드 레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서로 다른 MCU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프리스케일러입니다. 이 프리스케일러의 정의는 이제 클럭 주파수를 더 낮은 주파수로 정수 배만큼 나누는 회로입니다. 저희가 외부 오실레이터 16MHz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인 62.5 나노세크입니다. 한 번 진동할 때 62.5 나노세크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프리스케일러에는 이제 분주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분주비를 2로 설정을 하면 16MHz의 클럭을 2로 나눈 8MHz를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대상이 되는 클럭 주파수가 한 번 진동할 때 얘를 1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진동할 때 얘를 0으로 유지시켜줘요.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반복을 하다 보면 주파수가 정확히 나누기 2 되는 프리스케일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는 당연히 2배, 125 나노세크가 되겠죠? 만약에 분주비가 4면, 자, 분주비가 4면은 어떻게 되냐면, 클럭이 이제 2번 진동할 동안 얘를 1로 잡아두는 거예요. 클럭을. 그 다음에 또 2번 진동을 하면 0으로 계속 잡아뒀습니다. 이렇게 분주비를 4로 두면은 4MHz의 클럭이 생성되고, 주기는 좀 오타인데 좀 250 나노세크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문제를 내볼게요. 분주비가 16이면 클럭 주파수는 몇일까요? 너무 쉽죠. 16MHz를 16으로 나눈 1MHz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스케일러의 역할은 다시 설명드리면 클럭 주파수를 이제 더 낮은 주파수로 정수배만큼 나누는 회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드 레일 살펴볼 건데 12비트의 UBRR 값을 설정을 해줌으로써 보드 레이스를 맞춰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드 레이스를 설정하는 이 블럭 다이어그램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 보드 레이스를 설정하기 위한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만든 타이밍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BRR 값을 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저희가 9600이라는 보드 레이스를 만들려면 UBRR 값이 103이 돼야 돼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3이라는 UBRR 값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링 다운 카운터를 거칩니다. 프리스케일링 다운 카운터는 요 103부터 0까지 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이 103부터 102, 101 쭉쭉쭉 1, 0까지 값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럼 103 됐다가 102 됐다가 101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느 타이밍만큼 실행되냐? 오실레이터에 달려있는 클럭 주파수에 맞춰서 이 103이라는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클럭이 한 번 이렇게 진동할 때 103에서 102가 되고, 또 한 번 진동할 때 102에서 101이 됩니다. 저희가 얘가 이제 16MHz잖아요.
16MHz인데 이렇게 한 번 진동할 때마다 103이라는 값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2까지 떨어졌다가 1까지 떨어졌다가 0까지 떨어지고 다시 103이 되는 요 순간, 그러면 몇 번, 클럭은 몇 번 진동을 한 거죠? 104번 진동을 한 거죠. 103 더하기 1, 즉 104번만큼 클럭이 진동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가 0이죠, 지금. 0에서 103까지 총 103에다가 0에서 다시 103으로 들어가는 요 1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럭이 총 104번 진동을 한 거예요. 얘가 이제 104번 진동을 했으니까 저희의 클럭 주파수는 16MHz고, 얘가 이제 104번 진동할 동안 걸린 주기를 계산을 해보면 62.5 나노세크 클럭 주기에 104를 곱하면 6.5 나노세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스케일링 다운 카운트를 거치면서 생성된 클럭이 6.5 마이크로세크의 주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16MHz가 진동을 할 때 UBRR, 이 103부터 시작되는 값을 한 번 진동할 때마다 값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총 104번 값이 바뀌게 될 텐데, 이 104번 바뀌는 주기 동안 하나의 클럭을 생성해 냅니다. 그게 F 오실레이터를 UBRR 더하기 1로 나눈 클럭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F 오실레이터 나누기 UBRR 클럭이 이 지점에서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2로 나누고 분주비 2로 나누고 4로 나누고 2로 나눕니다. 그럼 총 나누기 16이 되겠죠. 이 16으로 나눈 클럭이 TX 클럭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보드 레이스를 결정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F 오실레이터를 UBRR 더하기 1로 나눈 다음에 16을 나눠주는 겁니다. F 오실레이터를 UBRR 더하기 1로 나눈 다음에 16을 나눠준 게 보드 레이시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개해서 UBRR 이퀄 형태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보드 레이스를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UBRR이 나오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9600을 넣어주면 UBRR은 계산을 해보면 103이 됩니다. F 오실레이터는 16MHz죠. 그럼 여기에 103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이 클럭 주파수는 9600Hz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9600Hz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9615Hz입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9600 보드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UBRR을 103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UBRR에 103이 들어가겠죠?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 지점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6MHz를 UBRR 더하기 1, 즉 104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되고, 이 값을 분주비 16으로 다시 나누게 되면 9615가 됩니다. 저희는 9600 보드레이스를 바랬는데 실제로 생성되는 클럭은 9615Hz예요.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죠. 결국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드레이스를 설정을 해도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통신 속도를 만들어낼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이 외부 클럭에 의한 블럭들은 이제 다 지워줄게요. 잘 보면 TX가 있고 여기 리시브가 있죠. 리시브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클럭이 지금 요 F 오실레이터를 UBRR 더하기 1로 나눈 거에 다시 16을 나눈 게 TX잖아요. 그럼 RX는 이 값을 그대로 이제 가져왔으니까 TX는 RX의 16분의 1이겠죠. 즉 RX의 클럭 주파수는 TX의 16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RX의 클럭 주파수는 TX의 16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TX는 16을 나눈 값이니까. 그럼 저희가
방금 전에 보드 레이트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MCU의 통신 속도가 그러면 정말 같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희 MCU에서 보드 레이트를 9600이라고 설정을 했더니만 9615를 만들어 버렸네요. 근데 만약 상대 MCU에서 이제 데이터를 트랜스밋 핀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MCU는 리시브로 받겠죠. 근데 얘도 오차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9700을 보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9700 보드 레이스로 데이터를 보내고 근데 나는 9615로 데이터를 받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런 오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잘 수신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요 클럭 리커버리랑 데이터 리커버리를 이제부터 조금 더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리시브 클럭은 트랜스밋 클럭의 16배다. 요 사실을 갖고 이 그림을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데이터가 이상적인 상태에서 스타트 비트 0으로 간 다음에 데이터가 막 이런 식으로 뭐 보내지겠죠? 그 다음에 스탑 비트, 하이 비트로 올리면 통신이 이제 끝납니다. 얘가 TX에 이런 데이터를 보냈다고 볼게요. 이제 이 스타트 비트 부분을 이렇게 확대시켜 볼게요. 지금 요 그림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킨 거예요. RX 핀, 얘는 이제 요 다이어그램은 저희의 MCU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얘가 데이터 보드 레이트를 9700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가 보내는 요 하나의 데이터가 변하는 요 주기가 9700분의 1의 주기를 가지니까 하면은 대충 이제 뭐 103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1.03의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3의 10의 마이너스 6승, 즉 103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할 때 요 하나의 스타트 비트 주기가 이제 103 마이크로세크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가 리시브할 때 리시브하는 클럭은 16배라고 했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가 보드레이트를 이제 9600으로 설정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615가 되고 리시브할 때의 보드레이트는 이 9615의 1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시브하는 핀이 9615의 16배의 주파수로 샘플링 되는 거예요. 9615의 16배면 153.84kHz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값의 역수를 취하면 주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대충 6.5 마이크로세크예요. 그러니까 요 클럭 한번 샘플링 되는 요 주기가 6.5 마이크로세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6.5 마이크로세크마다 이 로우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태는 그냥 00으로 표기를 했다가 요 1은 이제 로우 레벨이 되는 그 스타트 비트가 시작되는 지점, 우리가 로우 레벨로 인식하는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 지점부터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 6.5 마이크로세크 이후에 샘플링하는 것은 두 번째. 그 다음 6.5 마이크로세크 이후에 샘플링하는 타이밍은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 가서 8, 9, 10 거쳤다가 16번 샘플링 한 다음에 다시 1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리시브는 6.5 마이크로세크마다 샘플링해서 이 값을 봅니다. 아, 로우네, 로우네, 로우네. 그리고 언제 이 값의 신뢰성을 확인하냐면 8번째, 9번째, 10번째 샘플링에서 봅니다. 이 값을. 그러면은 이때 이 값을 봤을 때 2개 이상이 로우면 스타트로 인식을 합니다. 요 3개의 요 8번째, 9번째, 10번째 샘플링을 했을 때 요 값이 2개 이상이 로우면 아, 이제 통신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데이터도
첫 번째부터 해서 16번째 샘플링이 존재를 하는데 이 8, 9, 10 샘플링 타임에서 8번째, 9번째, 10번째 샘플링 했을 때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밸류가 정확한 밸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1이었으면 3개 다 1이니까 지금 이 데이터는 1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0이었으면 뭐 3개 다 0이니까 얘는 지금 0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8번째, 9번째, 10번째 샘플링에서 데이터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그림으로 되돌아와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가정을 살짝 바꿔볼게요. 얘가 이제 9600 보드레이스로 통신을 하고 제가 보드레이스를 940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보드레이시 200이나 차이가 나죠. 근데 그래도 이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해도 제대로 통신이 되도록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리시브 할 때 보드레이트의 16배로 샘플링해서 8, 9, 10번째 샘플링 순간에 데이터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자, 9600의 역수를 취하면 104 마이크로 세크입니다. 이 주기가 104예요. 근데 저희의 보드레이트는 9400으로 설정이 됐고 리시브 클럭은 9400의 16배의 주파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9400의 16배면 15만 400입니다. 얘의 역수를 취해주면 주기를 얻을 수 있겠죠. 6.64 마이크로세크입니다. 이 주기가 6.64 마이크로세크입니다. 자, 실제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보드레이시 9600이라서 통신 속도가 9600 bps고 이 데이터 하나를 보내는데 걸리는 주기가 104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근데 저희의 보드레이트는 94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16배를 한 주파수만큼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데 그때 하나의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주기가 6.64입니다. 그럼 딱 봐도 얘가 더 이제 느리잖아요. 보드레이트이 더 느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샘플링이 되면 얘네 두 개의 보드레이트이 정확히 일치하면 두 번째 샘플링은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되고 얘가 더 느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엇나가요. 제대로 된 타이밍에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엇나갑니다. 그죠? 자, 원래 104 마이크로세크를 16으로 나누면 6.5예요. 6.5 마이크로세크예요. 그러니까 요 1에서 2 사이에 요 샘플링 주기가 6.5여야 되는데 저희는 6.64 마이크로세크로 샘플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계속 점점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래는 8, 90을 정확히 요 지점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지 못하고 8, 90이 스타트 비트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스타트 비트를 샘플링하는 8번째, 9번째, 10번째가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의 보드 레이트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건 얘네 세 개가 지금은 다 0이기 때문에 스타트 비트를 잘 인식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점점점 스타트 비트를 넘어서 얘는 잘 인식했는데 점점 이제 데이터 이쪽으로 이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옮겨가니까 8, 9번째 데이터 샘플링 하는 것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밀려나겠죠. 원래는 이제 스타트를 이제 가운데에 잘 찍어야 되는데 점점 오른쪽으로 이제 밀려나가다가 0번째에서 더 밀려나고 첫 번째 더 밀려나고 두 번째 더 밀려나다가 예를 들어 비트 7번째 데이터는 8, 9, 10 샘플링 하는 이 데이터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거의 끝쪽에. 하지만 이렇게 있어도 여전히 이제 이 8, 9, 10번째 데이터 샘플이 이 데이터들을 이제 잘 가리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비트 7번째를 이제 읽는데 얘 샘플링 얘 보드 레이트이 뭐 9000 이렇게 훨씬 더 낮아져 가지고
8, 90이 뭐 여기 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부터 데이터를 제대로 읽을 수 없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사실은 리시브를 받을 때에는 네, 본인이 설정한 보드 레이트의 16배 클럭 주파수로 이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MCU의 하드웨어 한계로 저희가 960 보드 레이트를 설정을 해도 이 두 MCU의 보드 레이트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개 MCU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요 리시브 클럭으로 샘플링된 데이터 중에서 8번째, 9번째, 10번째 비트를 실제로 들어온 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해도 얘네들을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얘가 9600이고 얘가 9600이 아니라 1000이다 하면은 더 빨리 샘플링 돼서 비트가 8, 9번째 비트가 점점 왼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값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은 제대로 통신이 안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제 9000 보드 레이시다 하면은 8번째, 9번째 샘플링 되는 게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쏠리면 쏠릴수록 이제 통신이 안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드 레이스를 결정할 때 UBR라를 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실제로 두 개 MCU는 보드 레이시 정확히 9600은 아니지만 서로 통신이 가능한 이유는 보드 레이스의 16배 주기로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8번째, 9번째, 10번째 비트로 데이터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오차가 발생을 해도 데이터를 잘 수신하고 송신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UART 심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